범인을 추적해가는 소설은 아니에요. 연유를 추적하는 소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독자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정현 작가님의 마고예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 혹시 추리소설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다지 추리소설을 막 찾아 읽는 편은 아닙니다. 추리소설의 주된 소재가 되는 살인, 범죄, 미스터리 이런 걸 보는 게 사실 약간 마음이 쫄리고요. 그 범인을 찾아 나가는 뭔가 마음이 조여드는 그런 느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경장편 소설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이게 추리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어가지고 제가 추리소설 이야기로 한번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독특하게요. 처음부터 범인을 까고 시작하더라고요. 자, 어떤 소설인지 제목 먼저 소개해드리고 줄거리와 매력 등등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41번째로 출간된 소설입니다. 한정현 작가님의 마고예요. 이 소설은요, 추리소설 형식을 갖춘 역사소설입니다. 부제도 미군 정기 윤박 교수 살해 사건에 얽힌 3명의 여성 용의자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배경은 광복 직후 미군 정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살해당합니다. 윤박이라는 이름의 남자인데요. 꽤 능력 있고 젠틀한 작가이자 교수로 알려져 있는 남자예요. 또 친미 인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남자를 죽인 사람은 미군입니다. 당시가 미군 정기고 미군의 이러한 행태가 발각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민심도 소란해지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범인인 미군은 조용히 빼돌리고 이 사건의 가짜 범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생판 죄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이 희생자가 힘없고 백없고 연줄 없는 사람일수록 좋겠죠. 그리고 피해자와 어느 정도 원한 관계가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경찰은 윤박 교수 주변에 있던 여성 3명을 용의자로 발표합니다. 잡지 편집장인 선주혜, 과거 윤박의 집 신모이자 성판매 여성이었던 윤선자, 윤박과 함께 일하던 신인 여성 소설가 현초희, 이렇게 3명이 바로 그 용의자들입니다. 이 셋 중에 한 명은 지금 꼼짝없이 범인이 되게 생겼어요. 자, 한편 이 소설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가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종로경찰서의 거만이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절친했던 친구이자 문화부 기자인 권운서와 함께 이 살해 사건의 내막을 추적해갑니다. 제가 방금 추적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의 범인은 처음부터 이미 공개가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범인을 추적해가는 소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미군이 윤박 교수를 왜 죽였느냐, 연유를 추적하는 소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독자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연가성과 권운서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의자가 된 세 여성 중에 한 명이 범인의 누명을 쓰지 않도록 세 여성과 윤박 간의 관계를 추적해 나가는 일이 이 소설의 주된 흐름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를 밝혀내기까지가 첫 번째 흐름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두 번째 이야기 흐름이 또 있거든요. 모든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고 난 후에요. 이 소설이 한 사람의 살인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큰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이 소설의 첫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던 총선 장면에서 첫 장면이 시작됩니다. 선거장에 투표를 하러 온 여성에게 한 남자가 어디 여자가 나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냐 이러면서 막 윽박을 질러요. 이때 연가성이 나서죠. 선거는 모두에게 공평한 거고 투표는 이 부인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리를 질렀던 남자는 연가성 또한 여자니까 연가성에게 나쁜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던 가성이 미군정 경로국에 투표 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남자는 그제서야 움찔거리고요. 실제로 미군이 투표장에 도착을 하니까 그대로 내빼버려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죠. 이 소설은 이렇게 그때 당시의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군 정기 당시에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받던 탄압도 그 중에 하나예요. 주인공인 연가성이 여성이죠. 심지어 아버지는 월북한 지식인이고요. 어머니는 제조 일본인이에요. 즉 빨갱이로 몰아가기 너무너무 좋은 캐릭터인 겁니다. 언제든지 좌익사범으로 몰릴 수 있는 이 연가성이라는 캐릭터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억압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더불어 미군 정기 당시에 어떤 미군의 폐악,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이슈들도 접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마지막에 참고 문헌 목록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의 살을 보탠 소설입니다. 사극이나 시대극을 만들듯이요. 실제 사건들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요. 신기한 조합으로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역사적 소설의 매력과 추리소설의 재미를 동시에 잡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책의 제목인 마고가 무슨 뜻인지 소개를 안 해드렸죠. 마고는요, 한국 신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창세신입니다. 여성이고요, 거인이에요. 그리고 마고할미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죠. 세상을 창조했던 여성신인 마고가 남성 중심의 해석을 통해서 후에는 그냥 불온한 마녀 정도로 전락하거든요. 이 소설은 그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야기를 통해서 복원해 보려는 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 명의 여성 용의자 중에 한 명, 소설가 현초이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기도 해요. 이 소설의 묘한 지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마녀, 달, 이렇게 여성을 상징한다고 알려진 것들 있죠. 지금에 와서는 그 자체로 여성성을 한정시키는 어떤 경직된 이미지들 혹은 클리셰로 여겨지잖아요. 뭐 남자는 태양, 여자는 달, 남자는 산, 여자는 물,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 자체가 이제 차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요, 이 뻔한 클리셰들로 보이는 상징물들을 여성이 아주 전면적으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 차별적인 이슈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순이랄지 장치들이 이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경장편 소설이에요. 게다가 보시다시피 이 책이 굉장히 작잖아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활자 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200페이지 분량보다는 조금 더 짧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흥미와 의미를 끌어내야 하는 이 경장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죠. 제가 뭐 이런저런 복잡하고 바쁜 일들 사이에서도 이 책을 한번 잡았다가 거의 뭐 놓지도 않고 순식간에 읽어버렸어요. 추리소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역사소설에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도 그랬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진 힘은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게 한다는 점, 저는 이 책 마고를 통해서 좀 다시금 실감을 했습니다. 다른 듯 비슷한 듯 한 발짝 앞으로 나간 듯 그대로인 듯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고 다시 짜여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갈 길과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불굴의 생명력과 연대의 온기가 넘치는 소설, 지금까지 한정현 작가님의 소설 마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재밌는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